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 책은 제임스 클리어라는 분이 쓰신 책이고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잡잖아요.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성과가 내가 계획한 대로 딱딱딱딱 나와야 되는데 그런 성과가 제대로 안 나올 때, 결과물이 시통치 않을 때 실망하게 되고 좌절을 하게 되면서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리고 또 새해가 되면 뭐 어떤 때가 되면 목표를 설정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는데 그게 왜 쉽지가 않냐면 그것을 꾸준히 매일매일 하다가 어떤 정체기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잠재력 잠복기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잠재력 잠복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시기에 좌절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뛰어넘을 때, 그 시기를 뛰어넘으면 그 다음부터 결과물이 쑥쑥 성장하는 그러한 결과물로 나오는데 그 시기를 참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뭐 시작해서 막 하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다가 포기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뭐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다이어트 그런 것. 다이어트를 하다가 처음에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참 열심히 해요. 하는데 어느 순간 막 지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필요가 없지 그러면서 그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낫지 내 건강을 위해서 그게 더 낫지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는 어떤 그래프를 저번에도 보여드렸듯이 완만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내 기대치는 직선인데 사선으로 쫙 조금씩 올라가서 계단을 밟아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처럼 사선으로 쫙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습관을 들일 때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밑으로 내가 기대치보다 못 미치는 그러한 결과물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어떤 그런 정체기, 잠재력 잠복기가 넘어서야지만 급성장하는, 그러니까 결과물로 보여지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잘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기서는 네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좋은 습관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을 하시고요. 내가 생활하면서 안 좋은 습관이 있잖아요. 버려야 하는 습관. 그것에 대해서도 네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연한 거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자세하게 왜 그것이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방법들이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거든요. 먼저 좋은 습관을 만드는 네 가지와 나쁜 습관을 버리는 법 네 가지만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좋은 습관을 만드는 법 네 가지는 첫 번째는 분명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습관을 만들 때 분명하게 만들라는 거죠. 어떻게 분명하게 만드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세 번째는 하기 쉽게. 하기 쉬워야지 자꾸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려우면 하기 싫어지고 자꾸 깊이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하기 쉽게 만들어라.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은 내가 생활하면서 나쁜 습관 그런 거 있잖아요.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습관이나 아니면 안 해도 되는데 자꾸 무의식 중에 자꾸 하게 되는 그런 나쁜 습관. 그것은 네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보이지 않게 만들어라. 내가 그 행동을 하지 않게끔 보이지 않게 만들어라.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어라. 하기 어렵게 만들어라. 불만족스럽게 만들어라. 예,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좋은 습관을 만들 때 반대되는 내용인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첫 단계부터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단계 분명하게 만들어라. 좋은 습관을 어떻게 분명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을 어떻게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런 좋은 습관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를 잘 해놓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수월하게 내가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정말 목표를 이루는데 좀 더 수월하고 더 쉽게, 그리고 또 더 좋은 결과물로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목표를 잡았을 때 그 목표에 대해서 결과 중심의 습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 중심의 습관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 그러니까 뭐 다이어트를 한다면 뭐 5kg를 내가 빼고 싶어요. 아니면 10kg를 빼고 싶어요. 그러면 뭐 한 달에 1kg씩 빼야지. 그런 목표를 잡잖아요. 아주 자세하게 잡는다면 내가 한 달에 1kg를 빼야지. 먹는 거하고 운동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야지 계획을 잡잖아요. 그런데 그런 5kg를 빼기 위해서 10kg를 빼기 위한 그런 목표에만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중심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의 중심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것이 어떤 일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내가 하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정체성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kg, 10kg를 빼는 것이 목표의 중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빼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빼는 거잖아요. 뭐 날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나는 날씬한 사람이야. 그러한 정체성에, 그러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에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좀 더, 그 목표치를 설정하고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더 효과적인 결과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례가 나오는데요. 그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기업가예요. 기업가 브라이언 클라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손톱 깨무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손톱이 남아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경이 곤두서거나 예민해지거나 하면은 계속 습관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잘근잘근 씹으면서 깨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업하는 사람인데 그런 모습은 보기 안 좋잖아요. 불안해 보이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 보이고, 일 업무관에서도 조금 더 전문성 있게 믿음직스러운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게 손톱 깨물고 막 그러고 있으면 정말 믿음직스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버릇을 고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의지로만 되는 것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충동을 누르면서 이렇게 지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쉽지만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한테 네일숍에 같이 가자고, 도저히 이제 여러 방법 써보다가 네일숍에 가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손톱 관리를 받고 있는데 그 직원이 이분한테 손톱이 관리만 잘하면 정말 건강하고 매력적인 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 손에 대해서, 자신의 손에 대해서 건강하고 매력적인 손이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이 그렇게 건강하고 매력적인가? 이렇게 자기가 잘근잘근 씹고 손톱이 남아나지 않고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정말 이 상태로 잘 놔두면, 관리만 잘하면 정말 내 손이 건강하고 매력적인 손이었구나, 그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내가 메일을 받으면서 돈을 지불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내가 매력적이고 건강한 손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네일 관리를 받고 그렇게 유지를 계속 꾸준히 하면서 조금 더 자제하는 것이 쉽게, 내가 그런 깨무는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쉽게 고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한 것처럼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면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지잖아요. 그것을 그냥 충동적으로 그냥 없애버리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목표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에 중심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정체성은 습관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매일 자고 일어나서 친구를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체계적인 인간이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매일 글을 쓴다면 창조적인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매일 운동을 한다는 것은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데 중심이 돼야 한다는 거죠. 가을이 됐잖아요.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책을 읽고 싶다면 매달 뭐 한 권이든 두 권이든 책을 읽고 싶다면 거기에 책을 읽는 거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독서가가 되는 것, 독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그 정체성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거죠.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마라톤을 시작을 했다면 달리기 하는 사람, 거기에 중심이 돼야 하고요.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악기를 배우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음악가가 되는 것,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중심이 돼야 한다는 거죠. 어디에 중심을 넣느냐, 그러느냐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할 때 새로운 습관을 들이면 거기에 대한 저항이 생기잖아요. 그런 저항력을 완화시켜주고 그것을 조금 더 수월하게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그냥 억지로 처음엔 좋아서 하고 싶어서 원해서 하게 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것이 누적이 되다 보면 그런 강박이나 그런 억지로 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오잖아요. 그럴 때 나는 어떤 사람이야. 음악하는 사람이야. 나는 독서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거기에 중심이 되면 조금 더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한 저항력을 좀 더 완화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작은 성공들이 스스로에게 증명을 해주는 거죠.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그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갈 때마다 내가 이것을 성공했어. 그러한 성공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글을 한 페이지씩 쓰는 매 순간 나는 글 쓰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주입을 하는 거죠. 나는 글 쓰는 사람이야. 바이올린을 연습한다면 매 순간 그 연습하는 시간 동안 나는 음악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는 매 순간 나는 운동하는 동안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야. 다이어트를 위해서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운동하는 시간 동안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야 라고 내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직원들의 뭐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미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상담을 하거나 그럴 때 직원과 같이 있을 때 매 순간 나는 리더다. 나는 리더다. 그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주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주고 그런 신뢰를 쌓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는 것을 내 자신한테 인식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글을 한 페이지 이렇게 쓸 때마다 짧은 글이든 긴 글이든 글을 쓰는 동안 나는 글 쓰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스스로를 신뢰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신뢰가 무너지는 거를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나 자신에 대한, 나는 글 쓰는 사람이에 대한 그런 신뢰가 쌓이고 매일 쌓인다면 그 신뢰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잖아요. 유지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내가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는,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45kg를 감량한 사람이 있어요. 엄청나게 감량을 했죠. 몸이 엄청 뚱뚱했나 봐요. 그래서 45kg를 감량을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온종일 자기 자신한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무엇을 할까? 건강한 사람은 무엇을 할까? 어떤 뭐 5층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무엇을 할까? 걸어가야겠죠. 운동을 해야 되니까. 시원 엘리베이터를 타진 않잖아요. 먹을 때도 이 음식을 이제 어떤 메뉴를 먹을까 막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그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니까 건강한 사람은 무엇을 할까? 그렇게 매번 나 자신한테 어떠한 선택의 그 갈림길에 기로에 섰을 때 인스턴트를 막 먹고 싶어요. 피자를 먹고 싶고 치킨을 먹고 싶고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서 억지로 참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 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어야 할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매 순간. 그러면 조금 더 거기에 대한 충동을 억누르느냐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 건강한 사람은 샐러드를 먹고 신선한 야채를 먹고 인스턴트가 아닌 다른 음식을 선택을 하겠죠. 그런 것처럼 매 순간 반복적으로 내 자신한테 건강한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 보면 막 그 전에 있던 안 좋은 습관들 그런 것들이 막 충동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제하고 억누르고 억지로 하는 것이 참는 것이 어느 그러니까 처음에는 돼요. 처음에는 가능한데 어느 기간이 지나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게 고통으로 다가와요. 스트레스로 다가오잖아요. 그럴 때 조금 더 나 자신을 위한 그런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유연하게 그리고 좀 더 마음이 편안하게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 자신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그래서 정체성 중심의 습관을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런 믿음이 신뢰가 쌓이게 만들어 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하나 추가적으로 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분명하게 넣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첫 번째로 실패하지 않는 매일 하는 습관들 있죠. 여기서 예가 나오는데요. 뭐 침대에서 나온다, 샤워를 한다, 이를 닦는다, 옷을 입는다, 뭐 커피를 내린다, 아침을 먹는다. 그런 식으로 뭐 학교에 데려다 준다, 일을 한다, 점심을 먹는다. 하루 일과를 내가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 있잖아요. 뭐 점심을 먹는다, 저녁을 먹는다. 그런 것처럼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일을 이렇게 첫 번째 열에 적고요. 두 번째 열에다가 뭘 적냐면 건너뛰지 않고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뭐 해가 떠오른다, 문자 메시지를 받는다, 알람이 울린다, 해가 진다, 뭐 그런 것처럼 나한테 일어나는 일을 적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새로 만들고 싶은 습관 있죠. 그 습관을 집어넣을 공간을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어디다 넣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매일 하는 습관에 대해서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잖아요. 그것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를 체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것을 안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습관이 뭐 핸드폰을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확인을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알람만 끄고 말면 되는데 그 앉아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느냐고 아침에 막 촉박하게 막 달려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핸드폰을 뭐 알람만 끄고 뭐 멀리 놓는다거나 아니면 아예 가방 속에 집어넣는다거나 그렇게 조금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 뭐 아침에 명상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어나자마자
알람을 끄고 명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알람을 끄고 양체질을 하고 명상을 할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정하라는 거죠. 뭐 일어나자마자 알람 끄고 나서 할 때도 있고, 양치질 하고 나서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이 습관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빠뜨리기도 쉽고. 그래서 명확하게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것을 자세하게. 그러니까 운동을 한다면 점심 먹기 전에 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컴퓨터 모니터를 닫고 나서 할 것인지, 아니면 책상을 정리를 하고 옷 입기 전에 운동을 할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정해놓고 내 스스로에게 인식을 시키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야지 조금 더 잘 지켜서 할 수 있고, 습관을 만드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습관이 생기잖아요. 그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딱 표를 봤을 때 필요 없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것을 안 좋은 습관을 고치고 싶으면 내가 그 순간에 안 좋은 습관을 하려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나 자신에게 소리내서 이야기를 해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소리내서 이야기를 하면 더 나 자신한테 각인이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행력도 더 좋게 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책을 읽을 때 집중이 안 되거나 아니면 조금 중심이 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기억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소리내서 읽어요.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가 뭐 아까처럼 다이어트를 하는데 인스턴트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한테 건강한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소리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야채와 샐러드를 먹어야지. 야채와 직접 요리한 그런 음식을 먹어야지.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지. 인스턴트는 좋지 않아. 그렇게 내 자신한테 소리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그것이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자제하는데 조금 더 쉽게 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꾸 반복적으로 내 자신한테 그걸로 각인시켜주고 인식시켜주면서 안 좋은 습관도 고칠 수 있고, 그리고 또 좀 더 좋은 습관을 조금 더 실행력 좋게 만드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습관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무언가를 할 때 환경적인 부분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새로운 습관들은 내 눈에 자주 띄게끔 만들어주고 반복적으로 자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내가 안 좋은 습관들은 좀 안 보이게 해야지 그 유혹에서 빠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금연을 하고 싶은데 담배 피는 사람 흡연자들이 옆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담배를 금연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자꾸 담배를 피러 옆에서 가니까. 그리고 또 같이 있을 때 담배 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서 좀 더 되도록이면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담배와 관련된 그런 물품들을 없애버리고 안 보이게 만들고,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그 안 좋은 습관을 멀리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또 내가 좋아하는 습관, 물을 많이 마시고 싶어요.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침마다 물병을 채워서 잘 보이는 곳에 올려놓고, 아니면 식탁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침대 머리맡에 옆에 놔둬도 되고요. 그런 것처럼 자주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환경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한 환경이 왜 중요하냐면요. 한 실험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식당에 음료수하고 그런 생수 있죠. 생수를 판매를 해요. 그런데 이 생수를 입구 쪽에 하나 놓고 제일 안쪽에 하나 놓고 그렇게 했어요. 두 군데만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음료수 판매량은 높고 생수의 판매량은 적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생수를 여러 군데 비치를 했어요. 계산대 옆에도 놓고 중간중간 테이블 중간중간에도 비치를 해놓고 여러 군데 비치를 해놨어요. 음료수는 몇 군데 안 해놓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생수의 그런 판매량이 훨씬 더 높았었어요.
그러니까 자주 보이고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좋은 습관이 있으면 자주 눈에 띄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뭐 내가 자주 보는 곳에 글씨를 써서 그것을 인식시켜주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한 방법들도 있고, 자주 내 눈에 노출이 되게끔 해주고, 그리고 또 내가 버리고 싶은 그런 습관들 있죠. 그러한 것들은 자주 눈에 띄지 않게끔, 안 보이게끔, 그리고 또 미리 차단하는 그러한 것들을,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내가 어떤 습관을 만들고, 안 좋은 습관을 버리고 하는 것에 좀 더 수월하게 내가 손쉽게 그 실행력을 좋게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환경이나 그러한 노력들이 나 자신을 조금 더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또 안 좋은 습관을 버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어떻게 계속 이어서 좋은 습관을 만들고 나쁜 습관을 버릴 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